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것은 과거 청와대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갖게 될지도 모를 그런 특혜와 황제와 같은 그런 대우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여론조사에서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김은혜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변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총괄적인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 기능과 무관하게 방금 상당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소개됐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처럼 특권을 거부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을 거부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따르겠다면서 스스로는 특권과 반칙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자, 자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비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장녀인 다혜 씨의 사위 문제라든지 특혜 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또 아들의 이 예술가로서의, 저는 문준용 씨가 예술가로서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코로나 기금 같은 것들을 예술가로서 받게 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이 폭로했던 것,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외손자죠. 다혜 씨의 아들, 초등학생인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금도 말끔히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박영선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서울대병원 황후 진료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이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에서 서울대병원 황후 진료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박영선 후보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특권과 반칙 의혹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이 의혹을 그들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만약에 이 외손자가 이런 식으로 새치게 했다, 다른 일반 국민의 아들, 딸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상당히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가 코로나19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90대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90대 고령의 분들이 부부가 한꺼번에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세상을 떴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지금 실패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분들 제발 이 좀 코로나 확진 받으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윤기중 교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체의 특혜를 거부했답니다. 자, 저는 이건 또 좀 특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당선인의 부친인데, 그러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만큼 최고 지도자의 가족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방금 전 이 머니투데이가 단독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상당히 이 윤기중 교수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윤기중 명예교수는 서울 모처의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윤 명예교수는 1931년생입니다. 올해 91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90이 넘으신 분의 코로나 확진 치료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윤명혜 교수는 VIP 병동 등
특별 병동이 아닌 일반 코로나 환자 병동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주위의 뜻을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 머니투데이에 식사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쌀밥이 배달되지 않았는데도 간호사에게 문의 후 절차에 따라 불편함을 감수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병동 내에서는 대통령 아버지인데도 전혀 특권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기중 명예교수 원리 원칙주의자로 학계에서는 통한다고 합니다. 1950년 60년대 국내 대학 교수들끼리 동료 학자의 논문만으로 박사학위를 주는 소위 구제박사가 유행할 때조차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우리나라가 연일 세계 1위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하루 사망자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이 차기 대통령의 부친이 같은 나이대의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자,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사실 등에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일체 당선인은 사적인 사정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낌새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지금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최대가 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는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K방역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난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 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 진료를 앞당기기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는 의혹, 이거가 지금 나온 걸 보면 이런 논란들, 아무튼 지금 이게 2020년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만 당시에도 이게 명확히 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만 거듭했다. 그리고 뭐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만 해명한 것들로 기억합니다. 이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또 박영선 전 장관은 어땠습니까?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특혜 진료 의혹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VIP룸을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는 정말 공인의 가족의 품격을 지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